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익 THK 기술영업부에 지원하는 지원자 최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용호 씨 좌우명은 뭔가요? 제 좌우명은 일단 해보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험과 더불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으로 도전해 볼 때 아르바이트라는 것 자체에도 무서웠고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캐시어로서 고객의 물건을 팔고 계산을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보자는 생각에 도전을 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결과 훌륭하게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성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생활신조 또는 좌우명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활 습관과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일단 해보고 최선을 다하자, 도전 정신 그리고 실행력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도한 것 자체가 도전이며 최선을 다한 상황이다라고 하기에는 면접관들에게 충분한 어떤 설득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 방법이었었고요. 그거 대신에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센스라든지 그런 예시로 할 수 있는 대답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호 씨가 얘기한 그 아르바이트라는 거를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대학생들이 일상 중에 하나잖아요.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한. 그런데 이걸 도전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히 힘들었다거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무엇을 팔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대하는 거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기술 영업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네. 서빙 아르바이트도 두세 종류를 해봤었고 그 중에서 골프장에 있는 레스토랑에 일하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특히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고객 앞에서 많이 떨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는 제 생각을 꽉 잡고 제가 이것을 극복하면 나의 성격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 책임을 다하여 일을 마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을 응대하는 게 아직도 극복 중인 과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 극복을 하셨나요? 지금 다 극복했습니다. 우리 최용호 씨는 삼익 THK 우리 회사에 왜 지원을 하셨어요? 제가 삼익 THK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네. 17년도 제 9회 부산국제대전회였습니다. 그때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물품을 가지고 출품을 하였는데 그때 특히 그 학기에 듣던 수업 중에 LM 가이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익 THK에서는 LM 가이드와 볼스크류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고 네. 그때 관심이 있어서 그 직원에게 가서 삼익 THK는 어떤 기업이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삼익 THK는 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며 그리고 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예. 가지시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 뭐 제품도 좋고요. 예. 뭐 다양한 뭐 연역도 좋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삼익 THK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삼익줄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65년도부터 삼익 쌀통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네. 84년도에 즉 80년도에 반도체와 자동차 사업이 주도되는 것을 알고 84년도에 일본 THK라는 회사에 협약을 하여 대리점으로서 처음으로 LM 가이드 등 자동화 시스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1년 드디어 LM 가이드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적으로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우수 기업으로 선정을 받고 그 뒤로는 쭉 자회사 설립 등 많은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4년에 이르러서는 삼성과 협력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사실 B2B 기업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일 좋은 게 그렇게 박람회 가서 그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들었고 그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정보를 찾아봤다라고 하는 내용,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 영업직에 지원을 하셨는데 학점이 좀 많이 낮으세요. 예. 저 3점이 안 되는 학점인데 낮은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네요. 1학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룸세와 기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랑 학업을 병행하였는데 대학교를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네. 아르바이트랑 병행을 하려니 성적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일단 해보고 최선을 다하자 이것을 하여 직전 학기에는 3.7의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간고사까지 이번 학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중간고사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를 마칠 때까지 3.8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영업직이라고 한다면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텐데 기술 영업이기 때문에 또한 이공계 친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공계 친구들은 전공 성적을 직무 역량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술 영업 지원자이지만 기술이 들어가서 학점이 낮다라고 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었기 때문에 학점이 낮은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기술 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제 알고 있는 바대로 기술 영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 3가지 정도? 뭐 그 이상으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술 영업직은 일반 영업직과 다르게 판매자와 고객이 상대하는 게 아닌 판매자와 회사를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거래처를 설득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회사에 판매하는 물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추천을 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여서 그 회사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영업직은 직접 발품을 팔러 다니면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거래처와 잦은 미팅을 가져야 되며 거래처가 요구가 바뀔 때에는 저희 회사와 그것이 일정이 가능한지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좀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측면을 좀 물어봤던 부분이고 또 기술 영업이라는 어떤 부분이 또 일반 판매라든지 일반 영업과는 또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상이한 부분들 좀 더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관점에서 말을 했었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뭐 컨설팅을 한다 그런 어떤 용어들을 좀 쓰면서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기술 영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지원자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고객사하고 본인이 아주 중요한 고객사인데 예.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업이익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회사는 한 10%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예. 고객사는 약간 2% 좀 깎아달라, 한 8% 정도만 마진을 남기고 예. 우리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유관부서하고는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뭐 재무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 절대 이건 될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뭔가 이해가 상충했었을 때 본인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에 있을 때 일단 그 고객사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사가 합당한 판단으로 그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회사 내 부서와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이 뭐 요구사항은 뭐 충분히 항상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시장 내에서 항상 옳기 때문에 항상 합당한 요구가 맞고요. 근데 재무팀에서는 재무팀의 어떤 목표를 이렇게 되면은 놓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에 부딪힌다 해서 서로 좀 나몰라라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죠. 재무팀에 있는 사람을. 재무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재무팀은 현재 그렇게 돼서 회사가 받는 손해가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에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무팀에게 거래처와 이번 좋은 관계를 계속 성사시킨다면
훨씬 더 많은 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회사의 평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점들을 드러내며 재무팀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계속 시도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한테도 소문이 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더 낮은 단가로 20%씩 더 할인해서 우리도 해달라고 했었을 때 견적을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예외적으로 해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줄 수 강력하게 그쪽에서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처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희 회사의 상황은 이러하고 재무처에서 말한 것은 회사의 미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점점 경쟁률을 낮추게 되면 고품질의 품질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래처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가 앞으로 실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한번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어떤 면접자가 경험이 없는 지원자에게 어떤 정답을 요구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아니지만 비교적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는지, 문제를 해결할 때 좀 어느 정도는 합리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혹은 아니면 또 제가 가장 주안점을 본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자꾸 이렇게 꼬였을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적인 부분이 또 우리 신입 지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인데 해당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영업직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최용호 씨는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라모델을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고 네. 집에서 느긋하게 프라모델을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합니다. 네, 영업직은 아무래도 거절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영업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프라모델을 조립하면서 혼자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물론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틀린 내용도 아니고. 근데 가급적이면 영업직이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취미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또 영업직은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의사소통도 하고 예. 이렇게 같이 즐겁게 지내고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좀 사람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최용호 씨가 그렇게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릴 수 있고 아니면 어울렸었던 그런 경험들이나 어떤 사례들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연극 활동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고3 시기여서 제가 최고 연령자였고 그 외에 제일 밑으로는 중학교 2학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바쁘셔서 한 번씩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고령자로서 약간 부단장의 느낌의 일을 맡게 되었고 네. 그때 이런저런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어우러져서 결국 완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원자가 얘기한 내용은 연극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또 연극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화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좀 기준에 대해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로 회사에 현재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과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기업은 미래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 안 되는 기업들은 그 일을 견디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관점에서 기업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회사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부채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부채 비율이랑 근속 연수라고 했는데 예. 부채 비율은 저희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은 다 예. 읽을 수 있는 건데 확인 안 하셨습니까? 확인을 하고 그 뒤로 이 기업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그 뒤로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예. 저희 회사 근속 연수 혹시 알고 계세요? 근속연수가 신입의 경우 한 8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료를 어디서 보셨어요? 자료는 그 NCS랑 공지 전자공지 네. 시스템에서 확인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기준점을 좀 갖고는 있는데 약간 이게 뭐 부채 비율과 어떤 근속연수만으로 평가하기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순발력 있게 좀 대응했다라는 어떤 점에서는 좋게 좀 보고 싶은 부분이었고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회사의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이야기까지 했더라면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좀 거기에 부합하는 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일을 잘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언제 몇 번 받으신 거예요? 제가 17년 겨울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았었고 네. 그 뒤에 여름 방학에 또 와달라는 음. 소식을 받고 또 거기에 가서 일을 마치면서 인센티브를 또 받았었습니다. 같은 회사인 거죠? 예, 거기는 같은 네. 회사. 그럼 업종이 뭐 무슨 업종인 거예요? 서빙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서빙인데 어떤 뭐 음식점이냐 뭐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 그 회사의 업종 어떤 서비스? 골프장 내에 골프장 내에 있는 있는 식당.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럼 그 레스토랑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10% 정도 더 받았었습니다. 월급에. 월급의 10%? 예. 용호 씨만 받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 인센티브가 예. 그 달에 매출이 올라서 예. 그 뭐 점주분이랑 아니면은 뭐 거기 사장님께서 예. 다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현재 그때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된 경험은 기술 영업직으로서 굉장히 호감이 되는 경험입니다. 성취 욕구라든지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 되고요. 다만 그것이 본인 혼자 성과에 의해서 받은 인센티브냐 아니면 조직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였냐 요거에 따라서 개인 성과를 돋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이고 이후에도 대리님으로부터 계속 일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성실한 타입이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타입이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그 경험으로 지금 물류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는데 예. 2달 동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꾸준함으로 볼 수 있을까? 물류 아르바이트의 경우 제가 했을 때도 그렇고 하루 이틀 나오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야 제가 볼 때도 주로 직원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주일 단위로 많이 사람들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직원들도 이때까지 날짜를 다 채울 줄 몰랐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개월만 한 이유는 있어요? 방학 때 시즌을 위해서 2개월을 했었습니다. 그럼 가장 길게 한 아르바이트는 몇 개월이죠? 아르바이트는 가장 길게 한 건 서빙 아르바이트를 5달 정도 했었습니다. 물류 회사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힘든 아르바이트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잘 해냈다라는 느낌은 오지만 꾸준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5개월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다른 지원자들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길게 하면 1년, 2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함보다는 다른 역량 키워드, 아까 그 오류 없이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혹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시는 것이 맞는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용호 씨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 전공적 능력과 그리고 대화 능력, 그리고 끈기와 성실성 이 강점을 살려서 입사 후
2달 내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원이 되고, 그리고 차후 기술 영업직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과 연계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나중에 삼익THK의 한 축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용호 씨. 예.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모의 면접 같은 것 자체가 솔직히 많이 긴장되는 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면서 제가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제 문제점이 음, 일단 스펙 관련해서 음.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또 제가 제 부정적인 면을 너무 부정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저를 깎아내리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서류 전형을 보면서 예. 네, 그 부분은 지금 용호 씨가 느끼신 것처럼 보완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용호 씨 그럼 지금 취업 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네, 준비하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면사포 직무기술서에 수주랑 납품, 뭐 매출 채권 기본 관리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네. 전산관련 회계 자격증도 이 자소서에 쓰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네. 않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회계 재무적인 어떤 지식 정도를 좀 본인이 기계공학도인데 예, 좀 그런 것들을 뭔가 학습을 해봤다라는 정도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서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끼리 우리 용호 씨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먼저 해볼게요. 예,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용호 씨 모의 면접 어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보면 내가 어떤 뭐 정답,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듣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닌데요. 저는 오늘 용호 씨가 보여준 면접은 어떤 면접을 스킬로 보는 면접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면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줬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약간 감동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열심히 외웠던 그런 걸 하나하나 좀 내뱉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합격 불합격을 논하진 않지만 합격점을 좀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호평을 예. 들었어요. 제가 제일 호평. 좋아하는 스타일의 지원자인 것 같아요. 네. 진정성 있는 모습. 고백까지 들었어요. 네. 학생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라면 저는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근데 질문에 대한 미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잘 했다라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눈빛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좀 안정적이다 뭔가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었고 이 기술 영업이라는 분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본인 아까 설명을 한번 하셨지만 이건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컨설팅에 거의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되게 이성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고객사 앞에서 뭔가 저 사람은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좀 적절한 이 분야에 좀 적절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어떤 것 그래서 저도 되게 제가 그 회사 사장님이라면 네, 뽑을 것 같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아주 좋게 봤습니다. 고백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두 분에게 고백을 받으셨어요. 아, 네. 오랜만에 또 호평을 들었는데 우리 용호 씨는 뭐 늘 듣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태까지 지원자들 보면은 칭찬을 받은 지원자도 있지만 최근에 뭐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 고백과 호평이 좀 반갑네요. 다만 아쉬운 건 예, 처음에 호감을 줄 수 있는 예. 표정이나 어떤 인상 관리가 조금 부족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호 씨 또 취업의 문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조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좀 다양한 기업에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학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서류 통과율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직은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내가 약간 좀 긍정적이고
뭐 좀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포지셔닝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런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까 좀 이력서를 채우는 게 일단 좀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럭저럭 자기소개는 좀 채워졌는데 좀 이력서를 너무 빈칸이 지금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약간은 조금은 밝은 모습, 오늘은 좀 진지한 모습이었다면 그 진지함에 약간의 밝음까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면접을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예. 본인이 약간 이제 이 학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소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저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무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다.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공부를 해갖고 왔다. 그런 점들이 좀 이제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뭔가 약간 약점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나중에 차후에는 뭐 실전 회사에서는 저희가 어떤 그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긴 그랬지만 기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아는 바대로 계속 설명을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그 회사의 정말 매뉴얼도 한번 그 매뉴얼, 작동하는 매뉴얼까지도 좀 익히고 있다 정도를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보여주게 되면은 저는 아마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약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용호 씨 대답을 보면서 지금도 친화력 같은 것들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용호 씨의 장점인 차분함과 진정성은 잘 느껴지지만 예. 처음 사람, 우리가 신규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때 회사의 담당자건 호감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는 연습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그 면접 경험을 조금 더 많이 쌓으시면 극복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우려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저도 굉장히 흔쾌히 합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합격하고 뽑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느낀다면 많이 오래 봐야지 이 사람의 진가를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용호 씨 오늘 방송 나왔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예,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조언이 우리 용호 씨가 가고 싶은 꿈의 기업에 입사하는데 큰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잘 하셔서요.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